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이제 고추밭에 왔습니다. 사실 고추는 제가 밀양에서 이제 1년 동안 재배를 하면서 좀 배우고 이렇게 논산에 왔지만, 여기 논산이에요. 논산 같은 경우는 사실 고추 재배에 좀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밀양에서 이 재배할 때하고 여기서 재배할 때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수량이나 품질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져서, 사실 이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안 하고 대체로 이제 딸기나 메론, 뭐 상추,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의 작물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밭에서는 여기 자리가 남아서 심은 거예요. 여기 하우스 오이 심었다가 오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뽑아내고 고추모가 남아가지고 심었는데, 이왕이면 이제 고추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했던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를 촬영을 하는 거니까 고추밭이 좀 시원찮아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뒤에는 바이러스 생긴 놈들도 있어요. 초반 방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총체 바이러스 와가지고 이제 뽑아내버리고 막 그런 자리들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계속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그때 이제 꺾음 재배한 고추 이제 첫 번째 포기만 앞에 놔뒀어요. 그렇다고 뭐 얘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방제를 해주는데, 이 생육을 보여주고 싶은 게 차이가 지거든요. 이제 크는 게 좀 틀립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옆줄을 쳐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친 건 아니에요. 저 일해주는 외국인 친구가 여기 줄 치라고 했더니 얘까지 다 쳐버렸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이제 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 요거 한번 꺼내 볼게요. 끈은 지금 다 풀어놨습니다. 끈은 지금 다 풀었고, 이 가운데 목줄만 지금 잡혀져 있어요. 한번 얘네들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얘는 이렇게 뭉쳐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꺾어 놓은 애들은 뭉치면은 이렇게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 꺾음 재배를 한 의미가 없어요. 보여드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분지가 하나 새로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가지가 유효하면 한 7개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계속 이 가지들이 덧순식으로 해가지고 이 얘네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사이사이에 요런 부분에서 지금 요거는 지금 따버렸어.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여유가 별로 없어서 한 번씩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르고서 막 그냥 따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는 한 7개까지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요 분지가 요거 하나만 이제 새로 생성된 애만 남겨놓고 지금 다른 건 다 제거를 해버렸어. 이 속에 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도 놔두면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가운데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지가 벌려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자, 좀 틀린 점이 있을 겁니다. 안 자빠지죠? 이 정도 지금 나무가 올라왔을 때는 사실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가지도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벌어져야 돼. 근데 좀 틀린 부분이 안 벌어집니다.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여기를 이제 이 부위를 꺾었는데, 이 꺾은 부위가 사람으로 치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그 부위가, 그 부러진 부위가 좀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완전히 부러지면은 뭐 이제 모가지 댕강이고, 이렇게 부러진 부분, 부러져 있는데 조직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무 부위도 이제 강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고추나 아니면 오이나 이렇게 고가가 형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양분의 문제 때문에 고가도 생기지만, 벌레들, 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이렇게 흡집을 하게 되거나 진드기가 흡집을 하게 되면 거기가 상처가 나요. 그러면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생성이 되다 보면 거기가 이제 단단해지면서 그 조직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양분의 불균형이 아니라 손상에 의해서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 좀 유념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탄저병 관련해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탄저병은 탄저균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탄저병이고 탄저병을 발생하는 탄저병원균입니다. 정확하게는 탄저병원균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공기 중습도가 70% 이상 그리고 온도가 한 28도 이상일 때 탄저병원균 자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습도가 낮을 때는 사실 얘네들은 힘을 못 씁니다. 습도가 높을 때 이제 힘을 쓰는 거고, 보통 이제 비 오는 날씨 같은 건 거의 90% 이상이에요. 습도를 체크를 해보면요. 그래서 비 올 때 더 많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병원군들이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성생식을 해요. 암놈, 순놈이 없어. 아메바야, 아메바. 그냥 단세포입니다. 얘네들이 그냥 무성생식을 하면서 지 몸뚱아리를 나눠버려요. 자기들끼리 분자가 그냥 이렇게 떨궈져 나갑니다. 그걸 이제 분생포자라고 하는데요. 뭐 이름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냥 지그들끼리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막 한 놈이 두 놈 되고 두 놈이 네 놈 되고 네 놈이 여덟 놈 되는 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만큼 증식 속도가 빨라요. 증식 속도가 빠르고 얘네들이 끈적끈적하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조직 자체를 녹여가지고 거기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하는데 한 4시간 정도면은 얘네들이 조직에 딱 붙었을 때 4시간 정도면 환경 조건이 맞았을 때요. 햇빛 쨍쨍할 때 그렇게는 안 돼요. 비 올 때, 습할 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비 오고 나서도 이제 습도는 높으니까 그때도 당연히 걔네들이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겠죠. 한 4시간 안에 거기를 조직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뚫고 들어갔다 해서 바로 뭐 이제 나 탄저 걸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파리나 뭐 이제 과에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4일에서 빠르면 4일이에요. 느리면 한 10일. 4일에서 10일 간격에 그렇게 이제 탄저병원균이 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비가 오면 또 퍼지고 하겠죠. 탄저를 막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죠. 방제에는 2가지가 있어요. 경종적, 그 다음에 화학적 방제라는 이제 2가지 용어가 있는데, 경종적 방제라는 건 그냥 환경 조건을 맞춰주는 겁니다. 또 한자 자꾸 찾지 마. 어려워. 쉽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 간에. 이 농업 용어들 자체가 너무 어려워! 저도 공부하면서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용어들이 다 막 일본어에 뭐 영어에 뭐 라틴어에 막 별개 다 섞여 있어가지고 저도 교육받을 때 초반에는 당최 이 양반들이 뭐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뭐 한자를 봐도 이거는 무슨 이 머릿속에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시죠? 분명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용어를 해석하려고 하면 어렵고요. 그냥 단순하게 경종, 환경 자체를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병이 안 생기게, 벌레가 안 생기게. 그 다음에 화학적 방제. 화학 뭐야? 약이잖아요. 약 쳐서 막는다는 거예요. 약 쳐서. 2가지예요. 2가지. 경종적 방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말했듯이 통풍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방면이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비가림 해주고요. 비가림을 해주고 습도 같은 것도 이제 조절을 잘 해줄 수 있게끔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또 얘네들이 이제 그 탄저병 같은 경우는 고추에 그 탄저병이 생겼어. 탄저병이 생겼네? 고라니 툭 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또 증식을 해갖고 물에 튀겨가지고 또 번집니다. 그러면 걔네가 있으면 안 되겠죠.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확실하게 쓸어서 바깥에다 버려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환경적인 방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둑을 물론 이제 바닥에 흙이 안 보이게끔 해주는 것도 방제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방제라고 하는 건 이제 약 쳐서 막는다는 거. 약 쳐서 막는 건데 미리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화학 농약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화학 농약은 잘 몰라요. 이제 딸기 관련해서는 제가 무농약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 2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고, 요소를 고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소를 많이 쓰시는데, 요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조직 자체를 상당히 약하게 만듭니다. 요소는 제가 먼저 번에도 요소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 요소 자체는 조직을 약하게 합니다. 너무 빠르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아요. 잠깐의 어떤 이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장기간의 사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건 잘 사용을 안 해요. 대부분 이제 암모니아태질소나 이제 질산태질소를 사용을 하는데, 질산태나 이제 암모니아태하고 요소태는 분명히 틀려요. 화학식 자체도 틀리고 이제 작용하는 것도 틀린데,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쓰는 겁니다. 나머지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암모니아태질소, 그 다음에 이제 질산태질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딸기에 양액 재배를 하다 보면은 양액 조성표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나무를 키우는데 어떤 비료가 얼만큼 들어간다는 양액 조성표가 있어서, 그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가 돼 있던 거라 얘네들의 필요한 적정의 양분들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칼슘의 양입니다.
칼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양액재배, 수경재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칼슘이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딸기가 무른가 현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그 양액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도 재배를 해봤는데 전체의 작황들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여기는 그 양액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오이밭하고 상추밭하고 거기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거기를 접목을 해서 재배를 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황들도 좋고 아이들이 이제 잘 큽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게 칼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거의 질소 인산 가리 칼슘의 비율이 3:1, 3:2 정도 됩니다. 대비 비율이. 그 정도로 칼슘이 많이 들어요. 보통은 칼슘의 양 해봐야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분들은 그 정도로 잘 많이 안 넣어줘요. 기존에 토경을 했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물의 이제 그 경도, 단단함, 조직의 단단함이 틀립니다.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탄저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입니다. 미리 예방. 치료가 잘 안 돼요. 이 얘네들이 걸리고 나서 걸린 놈에 의해서 또 빗방울이 튕기고 물방울이 튕겨가지고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예방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예방에는 질소질비를 이제 적게 사용하는 거나 칼슘제 많이 사용하는 것, 그 두 가지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미리 예방 약을 쳐준다는 거. 살균제를 좀 미리 예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농약,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성이 생긴다. 병원균이나 이제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제를 계속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친환경의 장점이자 일반 농사의 단점인 부분도 있어요. 이 내성이라는 부분은 이건 말할 거 많아. 이것도 다음에 말할 게 많은데 일단은 내성이 생기니까 그거는 약제를 계속 돌려서 사용을 하시고 할 때 저런 게 있습니다. 병원균이 침범을 해서 얘네들이 죽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벌레들이 얘네들이 가해를 했어. 그 다음에 비는 안 왔지만 공기 중습도가 높아. 그리고 그 근처에 병원균이 좀 존재를 했어. 아주 약하게요. 근데 벌레들이 가해를 막 해놨으면 그 조직 자체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병원균이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 한 100이라는 양이 병원균이 있어야지 막 침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몸이 피곤하면 쉽게 감기가 걸리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 자체가 약해질 때는 그렇게 침범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벌레가 가해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을 칠 때 벌레약도 같이 쳐줘야 돼요. 살균제만 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충제도 같이 해줘야지만 그 탄저병 예방이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비 오고 나서 바로 되도록이면 약제를 살포를 해서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살균제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아마 사용을 하실 거예요.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총체 바이러스가 아주 극성입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상추도 총체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막 다 죽어요. 지금. 그리고 고추도 지금 저희 밭 주변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하우스 입구 쪽에서는 지금 총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 바로 옆론에 이제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총체 바이러스가 먹으면서 이쪽으로 좀 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아주 그냥 고온에 폭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왔어요. 이럴 때 이제 사람 몸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작물을 조금 더 관리를 잘 하시면은 나누는 기쁨도 훨씬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수확을 많이 해야지 좀 재미나요. 사실 농사도.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따야지 재밌습니다. 그거를 좀 인식을 해주시면은 재밌게 농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